LA에서 시작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시위 참가자 약 7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오는 14일 노킹스데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민 당국의 불체자 체포 작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준비 중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이민자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90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연장 가능성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500만 영주권, 이른바 트럼프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위한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계열 변이 님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WHO가 경계에 나섰습니다. 지난 2주간 미국 내 감염자의 37%가 님버스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시작된 LA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로 야간 통행 금지령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시위 참가자 약 7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오는 14일 노킹스데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위 6일 차인 어제 기준 미국 전역에서 700여 명의 시위 참여자가 체포됐습니다. LA에서 380명, 샌프란시스코에서 154명, 뉴욕 86명, 시카고 17명, 필라델피아 15명, 텍사스 12명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A에서 시작된 야간 통행 금지령은 어제는 워싱턴주 일부 지역에서도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주말인 오는 14일 노킹스데이 시위가 미국 전역 1,500여 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퍼레이드 때 예상되는 시위에 관해서도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매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LA 시위 확산을 최대한 봉쇄하는 동시에 타 지역에 대한 군 추가 투입을 예고하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군인들의 투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2,000명은 추가 투입 준비를 마쳤으며 해병대 700명도 모든 훈련을 마쳐 투입이 임박했습니다. 북부사령부 성명에 따르면 해병대는 치안 유지 및 시위 통제에 관한 모든 훈련을 마쳤으며 48시간 내 LA 지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성명은 약 700명의 해병대원들이 전개전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임무에 소집됐을 때 대대는 특화된 추가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엔 긴장 완화, 군중 통제, 무력 사용 규칙 이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훈련 외에 대대는 법률 및 법 집행 전문 지식을 습득했다고 전했습니다. LA에 배치된 주 방위군 병력과 해병대를 지휘하는 태스크포스 50일 사령관인 스콧 셔먼 육군 소장은 2,000명의 주 방위군이 활동 중이며 추가로 2,000명의 주 방위군이 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LA 시위를 외적에 의한 침공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은 11일 LA 지역에서 해병대와 주 방위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진압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이민 당국의 불체자 체포 작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준비 중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이민자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의 공격적인 단속은 LA 지역의 의류 봉제 공장뿐 아니라 요식업계와 농장, 세차업장, 건설 현장 등 타 업종으로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IC 요원들이 위장복 차림으로 의류 봉제 공장을 급습해 서류 미비 이민자로 의심되는 노동자들을 수색하고 법원과 도서관, 상점 등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캘리포니아 내 농업 중심지로 이민 단속이 확대되면서 농장 노동자들 사이에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농장 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물들 속에 숨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0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도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75에서 80명의 이민자가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SNBC는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IC 전술부대가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북부 버지니아, 시카고, 시애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IC가 급습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도시의 요원을 파견해 단속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MSNBC는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의회는 NYPD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협력하는 정황이 의심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즉각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전날 뉴욕시 조사국에 보낸 서한에서 경찰이 이민법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연방 당국과 공유, 뉴욕시 피난처법을 고의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열 1위 댄 케인 합동참모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LA 시위대 진압작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케인 합참 의장은 어제 연방 상원 예산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적 침공 발언을 인용한 브라이언 샤츠 의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LA 시위를 외적의 침입이라고 표현하며 최고 사령관으로서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고 LA를 해방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케인 의장은 지금까지 외국의 지원 세력이 침략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정부의 반란 용어 사용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 좌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국경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여 국토안보부 이민세관 단속국이 대응에 나설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행정부 때 미국에 2,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유입됐다며 이 행정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WP는 이에 대해 케인의 답변은 옆자리의 헤그세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며 헤그세스는 케인의 말을 은폐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역 공군 중장이었던 케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브라운 전 의장을 전격 해임한 뒤 대장으로 재임관시켜 파격 임명한 인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90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연장 가능성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어제 성실히 협상하는 국가들은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유예 연장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무역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고 매우 만족한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됐다며 영국과도 그렇게 했고 우린 지금 거래에서 매우 잘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한을 보낼 예정인데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국가들과 무역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냐는 질문엔 우린 일본도 상대하고 있고 한국도 상대하고 있으며 아주 많은 국가들 15개국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150개국이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가 같은 달 9일 10%의 기본 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했습니다. 이후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을 벌여왔는데 아직 영국을 제외하곤 합의에 이른 국가는 없습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500만 달러 영주권, 이른바 트럼프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위한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소셜에 골드카드 비자 접수를 시작했다며 수천 명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자 최고의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길에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웹사이트는 트럼프 카드가 온다는 문구와 함께 이름과 국적,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2월 투자 외국인을 위한 기존 EB5 비자 대신 구매 즉시 영주권 획득과 장기적으론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한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아마 100만 장 정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러시아 재벌들의 자격 부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4월엔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골드카드를 공개하며 2주 안에 출시될 예정으로 꽤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계열 변이 님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WHO가 경계에 나섰습니다. 지난 2주간 미국 내 감염자의 37%가
님버스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어제 WHO가 님버스를 모니터 대상 변이로 지정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님버스는 지난 7일까지 2주간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오미크론 변이 LP8.1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2주 전 님버스가 15%, LP8.1이 57%였던 점을 감안하면 님버스의 감염 비율이 급증한 것입니다. 님버스는 올해 1월 22일 첫 보고 이후 5월 18일까지 22개국에서 유전자 분석 518건이 확인됐습니다. 4월 셋째 주 기준 글로벌 유전자 분석 사례 중 님버스의 비율은 10.7%로 4주 전 2.5%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WHO는 님버스 변이가 높은 전염력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중증도는 기존 변이들과 비슷하며 현재 승인된 백신들 역시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4주간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사례는 총 20만 6천여 건으로 4주 전 같은 기간보다 17만 9천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태국에서 18만 1000건, 브라질에서 8,600건, 영국에서 5,100건, 그리스에서 2,600건, 프랑스에서 1,300건이 발생했습니다. 5월 말 이래 최근 2주간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어 6월 하순 WHO의 업데이트 집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CDC의 백신 자문위원들을 한꺼번에 해임한 지 이틀 만에 8명의 위원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위원 중엔 백신 음모론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포함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어제 CDC 산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위원 8명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X에 이들의 명단을 발표하며 신임 위원들은 새로운 백신을 권장하기 전에 확실한 안정성 및 효능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CDC의 백신 접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CDC 국장이 위원회의 권고안을 승인하면 이는 의사들에게 널리 지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신임 위원 중에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같이 백신 회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생화학자인 로버트 말로는 팬데믹 동안 코로나19 백신이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검증되지 않은 대체 치료법을 홍보하기도 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백신 반대 단체인 국립백신정보센터 이사회 소속인 비키 펩스워스도 임명됐습니다. 미국 내과 의사협회는 어제 신임 위원들의 임명을 중단하고 해임된 위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들이 너무 빨리 선출됐으며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도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오는 25에서 27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성인, 임산부, 유아를 위한 코로나, 수막구균, 인플루엔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백신에 대한 권고안 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다시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특정한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북미 대화 채널 복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은 한 주 전보다 5천 건 증가한 24만 25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25에서 31일 주간 195만 6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5만 4천 건 늘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의 이사 12명이 어제 전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과 해외의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칠 수혜자 학생과 교수들의 선정이 끝났는데도 필수적인 인원에 대한 지원금 교부를 금지하는 등 이사회의 결정을 박탈하고 무단히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 권한이 없는 재검토 과정을 강요하면서 수령자들의 거부 사태와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사들은 항의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은 해마다 미국 내에서만 9,000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160여 개 외국에서도 학생과 학자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어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컬럼비아 대학교의 팔레스타인 출신 졸업생인 마무드 칼리를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판결을 통보했습니다. 마르클 파르비아르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칼릴이 제기한 연방 공무원의 자신에 대한 추방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칼릴은 뉴욕 시내의 컬럼비아 대학 소유 숙소인 아파트 로비에서 3월 체포됐고 지금은 루이지애나주 교도소 시설에 구금돼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한두 차례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몇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